안녕하세요. "어떤 일로 연락 주셨을까요?"에 대한 변협 등록 가사법 형사법 전문 변호사 지재훈 변호사입니다. 지난 주말에 아케이드 게임장 오락실에 다녀왔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오락실에 참 많이 갔었어요. 펌프나 이지2 DJ 같은 리듬 게임을 좋아했어 가지고 오락실에 자주 갔습니다. 제가 게임은 좋아하지만 잘 하진 못하거든요. 제가 그나마 사람답게 할 수 있는 게임이 있다면 바로 리듬 게임인데요. 그만큼 돈도 많이 썼죠. 옛날에는 펌프 한 판에 500원 막 이랬으니까 그때 물가 생각하면 결코 싼 금액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틈만 나면 쪼르르 오락실로 달려가서 열심히 뛰어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펌프 한 판 하고 땀이 좀 난다 싶으면 이지2 DJ를 하고, 그러고 놀다가 인제 학원 선생님이 갑자기 옆에서 나타나 가지고 보충석 끌고 가고 뭐 이랬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때는 그런 짜투리 시간에 오락실 가는 게 참 재미있었어요. 예. 또 오락실 위치가 기가 막히게 학원 뒤쪽에 있어 가지고 많이도 갔습니다. 진짜 그 오락실 돈 받고 주던 형이랑도 친해져 가지고 공짜로 게임 몇 번 하고 막 이런 적도 있었으니까요. 그때 그 형님이라고 불러야 될 정도의 그 형은 어디서 뭐 하고 지내시는지 좀 가끔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정신학원 뒷골목에 있었던 게임장인데 아쉽게도 지금은 없더라고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위치에 학원이 있었던 게 좀 신기하긴 해요. 그 유흥가에 정말 밀접한 곳에 그렇게 학원이 있었다는 게 참, 다 커서 생각해 보면 '학원 위치가 정말 거기가 최선이었나?' 뭐 이런 생각을 가끔 할 때가 있습니다. '아 도대체 학원이 어디에 있었길래 이런 얘기를 하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학원이 인계동에 있었어요, 인계동. 요즘 인계동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그냥 아시더라고요. 좋지 않은 이유로. 그 인계동에 학원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면 좀 이해하기가 쉬우실지 모르겠습니다. 아 옛날 얘기하다 보니까 인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런 거 끝나고 남문 나가서 놀고 막 이랬던 기억까지 나네요. 이제 그때 그 남문의 오락실은 동네보다 조금 가격도 저렴했었던 것 같고 기판 업데이트도 좀 빨랐던 것 같고, 아 시험 끝나고 인제 남문 나가 가지고 피자리그 피자 한 판 먹고 게임 실컷 하다가 이제 엄마한테 혼날 각오하고 늦게 버스를 타고 집에 돌아오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참 시간이 많이 흐르긴 했네요. 아무튼 옛날 얘기는 이제 그만하고 다시 요즘 얘기로 돌아와서 오락실에 오랜만에 갔는데 펌프를 하고 싶더라고요. 아 이제 애들도 있고 애들 보는 앞에서 펌프하는 것도 좀 그렇고 참고 참았는데 이제 아이들이 궁금해해서 '이건 이렇게 하는 거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펌프를 했어요. 아 역시 몸은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몸이 기억하고 있는 거랑 몸이 따라가는 거랑은 또 다른 문제더라고요. 한 판 정도는 진짜 재밌게 했는데 와 둘째 판부터는 발이 나가질 않는 거예요. 그래도 옛날이랑 그 발판이 좀 달라져 가지고 그 발판과 발판 사이에 나사 같은 게 없어졌다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다 평평해 가지고 두 개 세 개를 쉽게 한 번에 밟을 수 있어서 그거는 참 좋았는데 '몸이 따라가지 못했다.' 좀 안타까웠습니다. 더 하고 싶었는데 너무 망가진 모습을 보이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기분 좋게 딱 한 판만 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인제 뭐 할까 좀 둘러보는데 하우스 오브 더 데드가 보이더라고요. 저 어렸을 때, 아 또 어렸을 때 얘기하는데 저 어렸을 때는 타임 크라이시스를 참 많이 했죠. 보통 저의 루틴은 펌프 한 판 하고 이지2 DJ 한 판 하고 철권하는 친구 옆에서 좀 구경하다가 이제 그 친구가 지면 데리고 나와 가지고 타임 크라이시스를 둘이 같이 하고 뭐 이랬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안타깝게도 그 타임 크라이시스 게임기를 두고 있는 데가 없더라고요. 그 발판 밟았다 뗐다 하면서 쏘는 게 또 재미인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때 그 그래픽을 보면 되게 깍두기처럼 보이잖아요. 아무튼 하우스 오브 더 데드가 있어 가지고 그거를 하려고 카드 찍고 인제 총을 들었어요. 근데 이제 중간중간에 Hold Your Fire라고 문구가 뜨더라고요. 아 그 문구를 보다가 멍 때리게 됐는데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해 보려고 합니다. 쓸데없는 얘기하다가 서론이 엄청 길었는데 아무튼 간단히 좀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총 게임 좀 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중간중간에 이야기가 나오거나 할 때 아니면 이제 보스를 물리치기 직전에 Hold your fire라고 나오죠. 잠깐 숨 돌릴 틈을 주는 그때 "쏘지 마세요." 뭐 이런 문구가 뜨는데 사실 이 말은 저한테 상담 요청 주시는 분들에게 제가 정말 자주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쏘지 마세요. 지금 일단은 멈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어떤 분들은 변호사라고 하면 싸움을 부추겨 가지고 어떻게 해볼 생각만 한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일단 싸움을 부추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말리는 쪽이고 오히려 싸울 생각을 가지고 사무실에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당황스러움을 안겨 드리는 변호사입니다. 아니 그건 아니고 "잠깐 기다려 보세요."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면 "아니 나는 싸우고 싶은데 왜 말리지? 지금 말려 달라고 찾아온 게 아닌데." 같은 반응을 보이시는 경우가 많죠. 이혼 같은 경우도 그래요. 제가 이혼 사건을 많이 다루지만 일단 상황이 무르익지 않은 경우에 제가 "지금 바로 소송하시죠."라고 먼저 얘기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주변에서 그래요. 이혼하겠다고 찾아온 사람을 그냥 돌려보내는 거는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깝다. "그렇게 돌려보내서 되겠느냐. 아직 배가 덜 고픈가 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 배는 항상 고프고요. 근데 뭐 다른 소송도 그렇겠습니다마는 이혼 소송 같은 경우는 정말 hold your fire를 하셔야 돼요. 물론 참을 만큼 참았고 도저히 못 참아서 오신 분들이라면 제가 그때는 전력을 다해서 도와드리고 합니다마는 진짜 홧김에 찾아오신 분들한테 제가 "이거 이혼 사유가 되나요?"라고 물어보시는 분들한테 제가 그냥 기계적으로 "이거 이혼 사유 됩니다. 소송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다못해 배우자가 뭔가 외박을 했어요. 그리고 외도를 했다고 볼 증거가 충분히 있죠. 근데 인제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이혼을 권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 봐야죠. 아이가 있는지, 아이가 몇 살인지. 저는 이제 아이들 걱정을 먼저 하는 편입니다. 일단 이런 상황에서 제가 인제 아이를 물어보면 갑자기 얘기가 멈추게 되죠.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정말 화가 나서 찾아오시는 분들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근데 인제 자녀 얘기는 꼭 자녀가 어리다고 해서 문제되는 건 아니에요. 자녀가 이미 다 자랐어도 성인이 되었다고 해도 자녀에 대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니 어차피 애들도 다 컸으면 부모님 이혼하는 게 뭐 대수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또 아니에요. 특히 자녀가 결혼할 나이쯤 되면 또 고민을 해 보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실제로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고 진짜 이혼을 하고 싶은데 자녀 생각해서 막상 이혼까지는 못 하시고 졸혼의 합의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남남처럼 살되 절차적인 이혼만은 자녀가 결혼한 다음으로 미루자 뭐 이런 식의 합의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또 이런 상담을 해 드리다 보면 이제 자녀의 상대방 입장, 며느리나 사위 입장에서 과연 이런 사실을 모르고 결혼했다가 뒤늦게 알게 된 경우 '이걸 가지고 이혼 사유를 삼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부모님 이혼을 떠나서 요즘 같은 경우는 육아하는 과정에서 시부모님이나 장인어른, 장모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걸 생각을 해서 결혼을 했는데 막상 결혼하고 보니까 시부모님이 혹은 장인 장모님이 거의 "이혼 상태나 다를 바 없다."라고 하면 조금 당황스러울 수 있을 것도 같아요. 아무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당장 화가 나서 이혼을 하고 싶어도 좀 참으시라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제가 이거는 더 이상 고민하실 것도 없고 빠르게 일단은 소송을 진행하시죠."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별거 중일 때 특히 누군가의 폭행으로 인해서 억지로 집을 나오게 된 상황에서 이혼 소송을 제기하려고 할 때 이때는 빨리빨리 진행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게다가 자녀가 있으면 빨리 소송을 제기해서 양육비도 받아야 되고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한부모 가정으로 빨리 인정이 되고 하는 게 아이 키우는 입장에서는 유리한 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순간적인 화를 못 참고 오시는 분들께는 아무리 이혼 사유에 해당할 만한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한번 참아 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제가 한번 고민해 보라고 진지하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혼 소송 같은 경우 시작하는 건 쉬워요. 근데 끝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많은 분들이 인제 소송 제기하시면서 '이거 6 개월이면 끝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시는데 상대방이 진짜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버티는 경우에는 2 년, 3년 갈 수 있어요. 그 사이에 뭔가 감정적인 그 업다운도 엄청나게 심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돌발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뭐 결론적으로 이혼을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 오랜 기간의 싸움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으셔야 돼요. 단순하게 접근하실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본인 생각이 '나 어차피 이혼은 할 거다. 이혼할 마음이 변치 않을 거다.'라고 하시면 하루라도 빨리 소송 제기하시는 게 답이죠. 이제 많은 분들이 "이게 이혼 사유가 되나요?"라고 물어보시는데 제 생각에는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이혼 사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순간 그 상대방은 정말 남에 가까운 사람이 되는 거고 그 관계를 이제 돌이킬 수가 없어요. 소장을 제기하기 전으로 돌릴 수가 없습니다. 법원에서 날아온 이혼 소장을 직접 받은 사람의 그 정신적인 충격, 상처 이런 거는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소장에는 상대방을 비난하는 내용이 잔뜩 들어 있는데 그걸 받아보고도 "나는 이 사람이랑 같이 살겠습니다."라고 진지하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얘기하는 사람은 또 많지 않습니다. 게다가 요즘은 더더욱 쿨하신 분들이 많아서 갈라서는 것 자체는 동의를 하세요. "그래 뭐 이렇게까지 하는데 내가 같이 살 필요 있나. 그리고 요즘은 뭐 다녀온 게 흠도 아니고 이혼하지 뭐."라고 생각은 하시는데 이혼을 할 때 하더라도 곱게 이혼은 못 해 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죠. 게다가 이제 재산 분할 같은 게 걸려 있으면 더더욱 끝까지 갑니다. 이혼 소송을 할 때 서로 비난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 아이를 본인이 직접 키우기 위해서 상대방의 양육 능력을 깎아내리는 말도 많이 하고 그 과정에서 인제 서로가 상처를 입죠. 이혼 소송을 총 쏘는 것에 비유를 하자면 잘 싸 가지고 한 번에 딱 명중시켜서 이혼 소송이 깔끔하게 끝날 수도 있지만 본인이 쏜 총에서 날아간 총알이 튀고 본인 쪽으로 다시 돌아오고 그 과정에서 본인도 상처를 입습니다. 근데 그 튀는 총알이 언제 멈출지도 모르는 게 바로 그 이혼 소송이에요. 그러니까 이혼 소송 같은 경우는 더 오래 고민하고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그때 제가 드리는 말씀이 바로 "Hold your fire." 좀 진정해 보셔라. 일단은 당장은 총 쏘지 말고 좀 기다려 보셔라. 이런 얘기죠. 지금 이 팟캐스트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이혼 소송 혹은 뭐 다른 문제로 마음이 복잡하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분노, 억울함 이런 게 막 가슴속에 차오르고 '내가 쟤는 정말 무슨 수를 써서라도 엿먹이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럴수록 말씀드려요. 지금 당장 곧바로 쏘지는 마세요. 그전에 저한테 상담이라도 한번 받아 보세요. 사람은 분노할 수 있고 억울함도 당연히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인제 그 느끼는 대로 방아쇠를 당기는 순간 이제 우리는 소송, 고소 이런 절차에 휘둘리게 됩니다. 이렇게 휘둘리면서 소송이나 고소 사건을 진행을 하면 이겨도 남는 게 없어요. 뭔가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했다는 그 만족감, 안도감이 들어야 되는데 '내가 너무 성급했다.' 이런 후회만 남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총 쏘지 말고 한 번만 상담을 받아 보세요. 저한테 상담을 받아 보시고 그래도 총을 쏴야겠다고 마음을 먹으신다면 또 그때 가서 저한테 맡겨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립니다. 아무튼 여러분 마음속에 방아쇠를 당기기 전에 제발 저한테 상담이라도 한번 받아 보시라는 말씀을 Hold your fire 하라는 말씀을 이렇게 오늘 드려 봤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더 흥미롭고 유익하고 현실적인 그런 법률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대한변협등록 가사법 형사법 전문 변호사 지태훈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